어? 아 이거? 저거 때문에 바꾸신 거 아니야? 어? 아니 이거 말이야. 이거는 저 캠코더리고 이거는 TV고. 다시 장비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 자, 어쨌든 이제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수열의 극한 미적분 1 처음 시작하는 건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미적분 1에 어떤 내용들이 있나 그 정도만 보고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이 뭔지 대충 어느 정도만 보고 그러고 마칠게요. 숙제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첫 시간이니까 좀 가볍게 가자. 그래서 처음에 일단 시작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그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요. 수열의 극한. 우리 다 수열들 다 배웠어. 맞아요? 기억에 많이 남아있나요? 수열의 일반항, 수열의 합 이런 것들 다 배웠지. 맞죠?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N 이렇게 있을 때 요 N값 있잖아. N값. 요 N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실 자연수밖에 안 들어가죠. 맞죠? 그럼 얘가 1, 2, 3, 4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질 수 있대. 계속 커질 수 있대. 그럼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까? 준호야.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까? N이라는 값은 자연수잖아. 자연수 어디까지 커질 수 있어요? 끝이 있어? 없어? 없어. 계속 커질 수 있어. 그치? 여기는 얘는 계속 커질 수 있어. 그래서 얘가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이제 무한대라는 기호를 가지고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내가 A 무한대 이렇게 쓰니까 좀 어색했나봐. 그래서 이제 얘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기로 한 거냐면 AN 이렇게 놔버리고 리미트 해가지고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지금 뭐냐면 N이 한없이 커지고 있을 때 이 AN은 뭐가 되나요? 이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궁금한 겁니다. 이게 수열의 극한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없이 커지. 내가 아무리 큰 숫자를 생각해도 걔보다 큰 수는 당연히 존재하잖아. 맞아요? 아무리 큰 수를 생각해도 걔보다 큰 수는 존재합니다. 그죠? 그 수의 제곱도 존재하고. 맞죠? 엄청나게 큰 수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 무한대라는 기호를 먼저 잘 알아야 되는데 무한대라는 걸 일단 이렇게 써놔.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얘는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 이 상태라는 말에 좀 주의를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야.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많이 큰 수가 아니라 오케이? 수가 아니에요. 계속 커지고 있어. 얘는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가 무한대라는 기호예요. 얘를 읽을 때는 무한대라고 읽어요. 무한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 오케이?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이제 AN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N값을 무한대로 보내버린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을 한없이 크게 만들었을 때 그 AN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까요에 대한 관찰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렇죠? 그렇게 다 배우고 나서 요거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급수라는 거예요. 급수가 또 뭔가? 급수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수열의 합의 극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열의 합의 극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에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싶었던 게 어떤 일반항을 가지고 그 n이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여기 있는 얘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나요? 아니면 얘도 한없이 커지나요? 얘도 한없이 작아지나요? 이런 거에 대한 관찰을 하고 싶었다면 여기 있는 얘는 뭐냐면 SN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수열의 합 있잖아요. 수열의 합. SN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극한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AN을 통해서 우리 뭘 구할 수 있어요? SN 구할 수 있었잖아. 그죠? AN을 통해서 SN 구할 수 있었잖아. SN 구해놓은 다음에 걔에 대한 극한을 지금부터 생각하고 싶군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봐봐. 우리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표현할 수 있죠? 맞아? 그럼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얘를 다 더해버렸어요. 라는 뜻이랑 똑같아. 얘랑 완전 동일한 표현입니다. 오케이? 일단 전반적인 얘기만 조금 해볼게요. 그 다음에 계속 가보자. 얘랑 완전히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시그마 똑같이 시그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쓰기 좀 귀찮았나봐.
그래서 우린 표현을 할 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해주세요. an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봐봐, 얘랑 완전 똑같은 표현인 거 알겠니? 그냥 n이 한없이 커지고 있으면은 첫 번째부터 계속해서 무한히 다 그 an들을 다 더해주세요라는 의미잖아.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죠. 오케이? 완전히 이 세 개는 다 동일한 표현이고요. 급수라고 하는 게 그 수열의 합의 극한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가 수열 쪽 이야기. 오케이? 수열의 극한 쪽 이야기. 근데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함수의 극한으로 온 함수의 극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애 극한을 생각하겠다는 얘기인데 봐봐. 수열이라는 애랑 함수라는 애랑 되게 비슷하기도 했으면서 좀 차이점도 있었어. 뭐였어? 그러니까 봐봐. 너희가 AN이라는 거랑 FX라고 하는 거랑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이걸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봐봐. 얘는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애였지. 맞아요? 그러니까 봐봐. AN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AN이 3n 플러스 2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랑 FN이라고 하는 게 3n 플러스 n이 2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 완전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입니다. 오케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를 수열의 일반항으로 생각할 수 있었거든. 그죠? 끝나지? 이렇게 돼 있는 얘가 그냥 정의역 자체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러면 정의역의 실수 전체인 상황에서의 이 fx를 가지고 내가 뭘 해주고 싶어요? 극한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여기서 내가 의문을 가졌던 거는 뭐냐면 n이라고 하는 건 자연수였거든. 이거 자연수밖에 안 됐었어. 그지? 자연수는 상황이 어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지. 1부터 2, 3, 4 쭉쭉쭉쭉 커진다고 했을 때 얘가 어디까지 커질까요에 대한 의문. 여기 있는 얘부터 시작한 게 이제 무한대라는 기호가 되는 거거든. 오케이? 다시 얘가 어디까지 커질까요? 얘는 계속 커질 거야. 어떤 수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걔보다 더 큰 수도 있을 거고 걔를 제곱한 수도 있을 거고 등등등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그치? 얘는 한없이 커지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한 의문이 궁금한 게 수열의 극한이었다면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지금 자연수니까 커지는 쪽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얘가 x가 실수로 바뀌면 어때요? 물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봐봐. 수직선을 놓고 봤을 때 자연수들은 여기 1부터 시작해서 2, 3, 4 해서 쭉쭉쭉쭉 커져 나가기만 하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지금 궁금했어요가 수열의 극한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얘는 이제 실수 전체의 집합이란 말이야. 지금부터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도 한없이 작아질 수 있고 이쪽으로도 한없이 커질 수도 있다. 그지? 그리고 나서 또 4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4에 도착하진 않았는데 실수라고 하는 거는 무한집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4 근처에 있는 4랑 제일 가까운 실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지? 4.00000 아무리 붙여도 거기 마지막 1 이렇게 해도 얘보다 더 작은 얘랑 가까운 수가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3도 마찬가지 3.999999 계속 가도 더 99를 더 쓸 수 있잖아. 그지? 한없이 4에 가까워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두 개에다가 플러스해서 뭐까지 생각할 거냐면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봐봐. 수학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철학이에요. 철학. 오케이? 지금부터는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알지? 딱 정해진 걸 가지고 뭔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 거야라는 그 예상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게 돼요. 근데 그 예상이 사실 굉장히 논리적이라서 수학에서 다루고 있는 것 뿐이야. 오케이? 일단 전반적인 얘기만 한번 해줄게요. 그냥 들어봐. 이해가 지금 안 돼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수열의 극한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다시 fx를 기준으로 했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 fx를 조사해 주세요. 이런 얘기도 할 거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 fx를 조사해 주세요. 이런 얘기도 할 거고 아니면 리미트 x가 한없이 어떤 a라는 값에 가까워지는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얘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야. 오케이? 여기 있는 얘의 의미는 x가 a는 아니지만 a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란 뜻이야.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이 값이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나요?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우리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 이 얘기를 계속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여기 이제 함수의 극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이거 다 배우고 나서 이제 뭘 배우냐면 함수의 연속이라는 걸 배워요. 요 이야기는 이야기를 좀만 생략할게요. 왜냐면 함수의 극한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연속까지 개념이 넘어가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연속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만 생각해. 여기 어떤 함수 값이 있었대. 오케이? 함수 값이 여기 딱 이렇게 있었나 봐. 근데 여기는 얘가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함수 값이 요렇게 다 돼서 요렇게 됐을 때 이 상황을 가지고 연속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쪽으로 가까워지는데 얘는 여기에 이렇게 수렴하고 여기는 얘는 이렇게 수렴했으면 얘 값이 다 다르잖아. 그지? 이렇게 됐을 때는 불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함수 값을 기준으로 양쪽의 극한값이 다 한 곳으로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 연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속 개념까지 배우고 나서 배우는 게 이제 미분이에요. 오케이? 미분을 다 배우고 나서 배우는 게 적분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미분 적분까지 하면은 모든 내용이 다 끝나게 되는데, 여기는 이 개념이 봐봐. 수열의 극한부터 급수,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 연속, 그 다음에 함수의 연속 요 개념을 가지고 다시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미분이거든. 미분의 역연산으로 만들어진 게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적분은 진짜 특히나 앞에 부분부터 놓치기 시작하면 뒤에는 대책이 없어집니다. 알지? 그러니까 죽어도 따라와야 돼. 그렇지? 한번 놓치면은 미분 배운 사람들은 기억날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막 이것저것 배웠어. 미분을 해주세요. x의 세제곱 요거 미분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거 3x 제곱이 돼요. 이런 얘기는 기억나거든. 근데 얘를 가지고 내가 다시 x 세제곱을 가지고 여기는 얘 증가상태 감성태 판단해주세요. 혹은 여기는 얘에서 2,8이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여기는 이건 사실 공식이거든. 그냥 공식만 암기한 경우에는 정확한 의미도 모르고 그냥 되게 어렵게 그냥 문제 하나하나 외워가면서 문제 풀었을 거야. 예전에 그랬어. 오케이? 지금 선생님은 그렇게 너희들을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선생님은 수열의 극한부터 급수,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그 다음에 이 개념들을 토대로 너희들한테 미분을 설명할 거고 그 미분을 토대로 다시 적분을 설명할 거야. 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놓치지 않게 잘 따라와야 됩니다. 이거 한 번 놓치면 진짜 대책 없어져요. 알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 좀 졸려도 참고, 오케이? 졸려도 참고, 힘들면 질문하고, 알지? 모르겠으면 선생님 언제든지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모르겠으면 질문해 가면서 절대 놓치지 않게 따라왔으면 좋겠어. 알지? 대부분 미적분 되게 많이 어려워하거든? 근데 선생님한테는 미적분이 제일 쉬워요. 근데 모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말하기를 미적분이 제일 쉬워요. 뭐냐면 미적분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응용하는 방법만 알면은 누구나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정말 모든 거 수학 1, 수학 2보다 미적분 1이 훨씬 더 쉬워. 근데 정확한 개념도 모르고 그냥 대충 암기해서 그냥 이런 문제 이렇게 풀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풀기 시작하면은 정말 대책 없어지는, 진짜 대책 없이 어려워지는 과목이 또 미적분 1. 그렇지?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제대로 따라와야 돼. 되게 중요한 과목이고, 알았죠? 그래서 미분 적분만 잘해도 너희들 수학에서 정말 많이 잘할 수 있어요, 수학을.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이 너희들 확실히 잡힌다라는 게 이제 미적분부터 시작이거든. 그러니까 미적분은 정말 제대로 따라와 줘야 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알았죠?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 봐봐. 오늘은 이제 거창하게 뭐 이것저것 다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너희들한테 무한대라는 그 기호의 의미만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것만 너희가 딱 이해했으면 좋겠어. 딱 그것만 할 거야. 알지? 그것만 잘 들어봐. 되게 쉬워요. 봐봐.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다시 써줄게. 무한대는 얘는 이제 무한대라고 읽어요. 무한대. 여기 있는 얘는 다시 말하지만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처음으로 수가 아닌 어떤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는 수가 아닙니다, 희영아. 그렇지? 무한대라고 한 건 수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우리가 자연스럽게 A분의 A 이렇게 하면 얼마야? 1이죠? A가 0이 아니었을 때 A 빼기 A 하면 무조건 얼마야? 0이잖아. 그치? 근데 앞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는 걸 할 거고 또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는 걸 할 거거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가 반드시 1이라는 보장이 없어집니다. 얘도 반드시 0이라는 보장이 없어져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무한대라는 저 기호는 상태 기호야. 수학에서 처음으로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를 갖다 쓴 거고 걔가 무한대라는 상황입니다. 얘는 다시 봐봐.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야. 그렇지?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 그렇지? 그러면 여기 있는 얘에서 이제 이런 얘기 잠깐만 해보자. 그럼 무한대에다가 더하기 무한대를 하면 뭐가 될까? 이제 수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봐봐.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다가 또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뭐 했대? 더했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지. 네. 맞아? 근데 얘는 이 무한대가 아니라 그냥 무한대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무한대에다가 곱하기 k배를 했어요. 지금은 k가 양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무한대가 되겠지. 그럼 무한대가 몇 개 있었어? k개 있었어. 이런 뜻이잖아. 한없이 커지는 게 k개 있었어.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여전히 그냥 무한대,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맞죠? 그러면 이런 건 어때? 무한대에다가 플러스 이거 먼저 똑같이 k배를 했는데 이번엔 k가 음수였대. 이게 어떨까? 한없이 작아지는. 그렇지.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상태가 돼. 그치? 맞아? 계속 커지고 있는데 거기다 음수를 곱했잖아. 그치? 걔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상태. 끝도 없이 밑으로 내려. 오케이? 그런 상태가 이런 무한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런 거 해보자. 무한대에다 플러스 a 해봤어. 얘는 뭐가 될까요? 이건 상수래 그냥. 그냥 무한대 되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 이 무한대라는 기호 있잖아. 무한대라는 기호는 그냥 바다다 이렇게 생각해. 바다. 오케이? 바다. 에다가 물방울 몇 방울 더 던져봐. 바다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걔는 그냥 무한대. 오케이? 근데 바다에다가 곱하기 2배를 했어요. 그럼 바다가 2개 있으니까 이 무한대가 아니라 걔도 그냥 바다야. 그렇지? 그 다음에 당연히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뭐가 되겠어요? 여전히 무한대가 되겠지. 바다에서 몇 바가지 물 퍼내봐야 그냥 바다잖아. 그렇지? 근데 바다도 사실은 무한대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지? 바다 안에 있는 물 분자는 유한계예요. 맞아요? 실제로 유한계겠지? 무한계는 아닐 거예요. 맞아요?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계산할 수는 없겠죠. 맞아? 그러니까 바다랑 완전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빼기 0은 뭐가 됩니다? 무한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이런 건 어떨까? 무한대 분의 1이라는 건 뭘까요? 이거 뭐가 될 것 같아? 이건 이제부터 우리 상상의 세계야. 상상의 세계. 호수. 1 호수? 아닌가? 호수. 되게 창의적이다. 처음 들어봤어. 호수란 말. 무한대 분의 1 뭐가 될까? 이번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봐봐. 피자 한 판이 있어요. 오케이? 피자 한 판이 있어요. 여기는 얘를 2명이서 나눠 먹어. 그럼 나는 2분의 1판씩 먹을 수 있지. 그죠? 10명이서 먹어. 그럼 10분의 1판씩 먹을 수 있지. 그죠? 전 세계 인구가 다 나눠 먹어. 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무한대로 먹을 수 있어? 2분의 못 먹는 거지 이거. 상상을 해봐. 피자 한 판밖에 없는데 전 세계 인구가 그걸 나눠 먹어야 된대. 맞아? 못 먹는다는 얘기잖아. 이거 이해돼요? 이 개념이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얘가 정말 중요해. 무한대분의 1이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산을 다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봐봐. 여기는 이 0이 진짜 0일까? 진짜 0은 아니겠지. 이따만큼이라도 먹긴 먹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사실상 의미적으로 플러스 0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한소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뭐겠어? 얘는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건 마이너스 무한대. 맞아? 소가 되는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그렇지 가까워지고 있는 뭐가 됩니다? 얘도 여전히 상태가 됩니다. 이 개념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나중에는 이 무한소라는 건 그냥 이거 거의 뭐랑 똑같아. 0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나중에 0이라고 쓰기도 할 건데 나중에 또 뭐 할 거냐면 0분의 0 이런 거 할 거야. 근데 우리 분모를 0으로 나누는 거는 우리 수학에서 존재하지 않잖아. 근데 여기는 얘가 무한소가 돼버리면 가능해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가지고 함수의 클래스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한소 개념 정확하게 잡고 있어. 알죠? 그러니까 무한소라고 하는 건 완전히 0은 아니지만 그냥 0으로 취급할 거야. 때에 따라서는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충분히 그냥 이 상황들 가지고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는 얘를 정해진 형태라고 해서 정형이라고 해요. 정형. 얘 정형의 극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정형의 극한. 극한이라는 게 뭐예요? 극한? 극한 뜻이 뭐지? 갑자기 극한 뜻이 뭐지? 모르겠다. 그치. 계속 극한이 뭐야? 그쵸. 그냥 좀 한계에서 더 한계. 계속 끝도 없이 뭔가 이렇게 되는 극한이지. 이거 좀 애매하네. 사전적 의미가 뭐지? 다시 좀 찾아볼게요, 선생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여기는 얘는 정형의 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뭔가의 상황을 극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맞지? 그래서 이 리미트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리미트예요. 리미트.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걸 한정시킵니다. 무한대로 그냥 보내버리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n을 한없이 크게 만들어주세요. 한없이 크게 만들어주세요라는 기호로 리미트 해가지고 리미트 LIM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이런 기호 쓰고요. 여기에 이제 n에 대한 식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여기는 얘가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수열의 극한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죠?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게 될 거고. 그럼 이제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럼 봐봐.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뭐가 될까? 0. 0이 될 것 같지? 맞아?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0이 될 것 같아?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지금 현재는. 맞아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하면 뭐가 될 것 같아? 얘는 1이 될 것 같지? 맞아? 얘는 1이 될 것 같고, 얘는 0이 될 것 같지 않아? 전혀 그렇지 않니? 나는 그렇던데, 처음에 배울 때.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무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얘도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야. 확정적으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를 해버리면 얘도 한없이 커지고 얘도 한없이 커지니까 두 개 더해봐야 한없이 커질 텐데, 그치?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하겠다는 얘기는 얘도 한없이 커지고 있고 얘도 한없이 커지고 있는데, 만약에 얘가 더 빨리 커진다면 어떨까? 또 얘가 더 빨리 커지면 어떨까? 아니면 얘 커지는 속도가 비슷하다면 어떨까? 그거에 따라서 여기는 이 값이 다 달라지겠지. 맞아?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얘에 대한 뭐도 같이 관찰을 해야 되냐면 속도도 같이 관찰을 해야 돼요. 누가 더 빨리 커지는 거에 대한 상황을 자꾸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어차피 배우는 게 수열의 극한 아니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상황에서 여기는 얘가 n에 대한 식으로 나온다고 했잖아. 그럼 봐봐. n 제곱이 빨리 커지겠니? n 세제곱이 빨리 커지겠니? 세제곱이 빨리 커지겠지. 맞아? 요렇게 빼버리면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왜? 얘가 더 빨리 커질 테니까.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 마이너스 n 제곱 이렇게 있었다면 얘는 뭐가 되겠어? 무한대 되겠지.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n 제곱 플러스 1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여기가 n 제곱 마이너스 1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 거 확실하잖아, 그지? 근데 요거 실제로 빼버리면 뭐가 돼? 2가 돼.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하더라도 그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로 발산할 수도 있고 그냥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값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상황이 되게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정해지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는 얘를 부정형의 극한이라고 해요. 그럼 부정형의 극한을 우리가 풀 때는 뭘 같이 관찰해야겠어? 얘의 속도랑 얘의 속도를 같이 관찰해. 누가 더 빨리 커지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겠다.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그 속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금 이렇게 다항식으로 주어져 있을 땐 당연히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니? 개수가 아니라 차수지 결국은. 맞아요? 다시 그 속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결국은 뭐가 됩니다? 차수가 됩니다.
다항식에서 차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누가 더 빨리 커지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요.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수렴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수렴. 그 다음에 이렇게 무한대로 한없이 계속 커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없이 계속 작아지거나 하는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발산이라고 해요. 발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의 속도, 즉 여기 있는 얘의 차수랑 여기 있는 얘의 차수에 따라서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도 있는 그 세 가지 상황들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뭐라고 하냐면 부정형의 극한이라고 해요. 오케이? 이게 쉽죠? 그 다음에 또 부정의 극한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서 이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는 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봐봐. 여기 있는 얘보다 여기 있는 얘가 더 빨리 커진다면 얘는 충분히 무한대로도 갈 수 있는 애잖아. 맞아? 근데 여기 있는 얘가 더 빨리 커지면 얘는 0으로도 가까이 갈 수 있겠네. 맞아? 분모가 엄청나게 빨리 커진 거야. 맞아?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얘랑 커지는 속도가 비슷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뭔가 약분이 되면서 어떤 특정한 알파라는 값에 수렴할 수도 있겠죠. 맞아? 그래서 여기 있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나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부정형의 극한이라고 하고요. 이제부터 너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봐봐. 리미트 딱 써놓고 n이 무한대로 간대. 딱 써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건 사실상 수열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수열의 극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수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배웠던 등차랑 등비랑 그 다음에 뭐 개차나 개비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분수식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나와.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건 결국 뭐였냐면 n에 대한 식이었지. 기억나요? 다 n에 대한 식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결국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n에 대한 식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그 식을 보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있는 얘가 어떻게 되느냐를 관찰하자. 이게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 하고 싶은 궁극적인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봐봐. 선생님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은 얘예요. 별표 이거 하나밖에 안 달아놨잖아. 이제 너희들은 저기 있는 쟤를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게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어쨌든 무한대분의 1이 0이 된다는 사실, 저 0은 사실은 실제 0이 아니라 무한소였다는 사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렴 뜻이 뭐? 수렴이라는 게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대. 여기는 1 더하기 n분의 1이라는 이런 수열이 있었나 봐.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수열이 있었나 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돼 있는 이 수열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했었어. 그래서 실제로 내가 1부터 한번 넣어봤다? 그랬더니 얘는 1 더하기 이거 빼자. 귀찮아. 그냥 n분의 1만 할게. 이렇게만 할게. 얘는 1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 3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하잖아. 그치? 그랬을 때 여기 얘는 지금 결국에 마지막에는 무한대분의 1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얘는 결국 뭐가 된다? 0이 된다. 0에 한없이 가까운 수가 될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 있는 얘가 이 숫자가 어디까지 커졌냐면 100까지 커졌어. 100분의 1이잖아. 맞아? 얘가 10,000까지 커졌다고 생각해봐. 10,00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100만까지 커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100만분의 1이겠지 뭐. 이렇게 계속 커져 가는데 그때 여기 있는 얘 수는 0.01이에요. 여기 있는 이 수는 0.0001입니다. 이 수는 0.000001이 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을 관찰해봤더니 얘는 지금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어? 0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 가까워지는 목표가 되는 이 숫자를 가지고 수렴하는 값이라고, 극한 값이라고 하고 얘를 0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무한대분의 상수야 결국은. 얘는 무조건 그냥 0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치? 그래서 얘를 기본으로 선생님이 여기다가 써준 여기 있는 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극한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나요? 그러니까 봐봐. 지금부터는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수학을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상상의 세계야. 상상의 세계. 무한대라는 거 우리가 만들 수 있겠어 없겠어?
그 상황 자체를 만들 수 없어. 그 수가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사실. 그지? 그냥 상상하는 것 뿐이란 말이야. 무한대분의 1이다. 그럼 하나를 지금 무한명이 나눠 갖는다는 뜻이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거의 없을 거야. 얘는 내가 가질 게 아예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 상상의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수학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그냥 상상입니다. 상상. 근데 이 상상이 굉장히 뭐여야 되냐면 논리적이어야 돼.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거겠지, 결국은. 그래서 논리적인 상상을 지금부터 하게 되는 거고, 그 상상을 너희가 진짜 논리적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무한대분의 1이 0이 됩니다라는 요걸 가지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알지?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현재. 그렇죠? 지금 요 상황, 여기는 이 상황 자체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상상을 가지고 무한대라는 걸 만들어냈어. 그치? 상상을 가지고 무한대라는 걸 만들어냈고, 그 무한대 두 개를 더했을 때, 무한대에다 k배를 곱했을 때, 무한대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뺐을 때 그 결과들이 다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을 했을 때 걔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자꾸 생각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이제 수열의 극한이고,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려운 것들, 이 꼴만 보고, 여기는 이런 꼴만 보고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은 얘네들, 부정의 극한, 이런 애들을 이제 계산을 통해서 얘네들을, 얘네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정형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훈련을 너희가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확실한 것들을 가지고. 얘는 좀 부정확하잖아, 현재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단원이 수열의 극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자. 봐봐. 이제 수열의 극한이니까 우리는 항상 다루게 되는 게 이제 리미트라는 기호. 얘는 한정시킨다는 거야. 한정시킨다.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걸 그냥 무한대로 보내주세요 라는 뜻의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 뒤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이제 n에 대한 식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좀 봐봐. 간단한 거 생각해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은 뭘까요? 그냥 무한대겠지 뭐. 그렇죠?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은 뭘까요? 무한대겠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은 뭘까요? 무한대겠지. 그죠? 되니? 바다에다 루트를 씌웠어. 그래서 강이 되진 않잖아, 그지? 그죠? 계속 커지는 거야, 얘도. 무조건 커지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들이 되니까 무한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을 봅시다. 얘는 뭐가 될까요? 무한대가 되겠지. 이게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하나씩 넣어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상태를 한번 관찰해봐. 일단 1 넣으면 그냥 2죠. 2 넣으면 4예요. 그 다음 8입니다. 그 다음 16이에요. 30이에요. 엄청나게 빨리 커지지. 그죠? 계속 커질 거 아니야. 끝도 없이 커질 거 아니야. 그게 무한대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어렵지 않지? 그럼 이런 건 어때? 이런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죠. 얘는 어떨까?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그냥 얘는 어떨까? 0? 그냥 관찰해봐. 마이너스 1의 1제곱은 그냥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입니다. 세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4제곱은 1이에요. 5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6제곱은 1이에요. 7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8제곱은 1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무한히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규칙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절대 안 바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왔다 갔다 진동한다고 얘기해. 오케이? 왔다 갔다 진동한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봐봐. 이런 경우는 어떨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마이너스 2의 n제곱은 어떻게 할 건데? 얘는? 얘가 무한대라고 확실할 수 있을까? 확실히 말할 수 있을까? 봐봐. 얘는 처음에 마이너스 2였을 거야. 그지? 그 다음에 4였을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8이죠. 그 다음에 16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30이죠. 그 다음 64죠. 그죠? 근데 얘는 지금 크기만 놓고 보면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4가 됐다가 마이너스 8이 됐다가 16이 됐다가 마이너스 32가 됐다가 그 다음에 64가 됐다가 마이너스 128이 됐다가 256이 됐다가 마이너스 512가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죠?
얘도 여전히 뭐가 됩니다? 진동이 됩니다. 근데 사실 수학에서 진동을 구분하진 않거든. 근데 우리는 좀 구분하자. 여기 있는 얘는 크기가 어때? 같아. 그지? 크기가 같은 진동을 합니다. 여기 있는 얘는 어때? 크기가 어때? 커지고 있어. 그지? 크기가 커지는 진동을 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발산하는 거랑 똑같아. 발산이라는 게 이런 걸 가지고 발산한다고 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일단 몇 가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건데 하나만 더 해보자.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n분의 1은 뭐가 될까요? 얘는 1이 됩니다. 이거 이해되니? 아, 네. 알겠어요? 요 1만 놓고 보면 그대로 1이었지만 그 뒤에 있는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린 거잖아. 그지? 이렇게 되는 건 뭐라고 했어? 저기서 0이라고 했지. 실제로는 무한소예요. 그지? 무한소긴 하지만 얘는 거의 0에 가까워지고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얘는 사실상 1이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걸 봐봐. 요렇게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가 되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렴한다고 해요. 오케이? 수렴하지 않는 걸 가지고 모조리 다 발산한다고 합니다. 됐나요? 다시.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생각해보면 얘는 크게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발산하거나 아니면 수렴하거나. 오케이? 발산하거나 수렴하는 건데 발산에는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얘는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요. 진동을 하는데 진동도 커지는 진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크기가 계속 같은, 그지? 일정한 진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얘네들이 발산에 다 종류가 되는 거고 수렴한다는 건 어떤 값, 알파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수렴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어려운 거 있나요? 없나요? 지금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거의 상상의 세계잖아 지금. 그지?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그지? 얘가 한없이 커질 때, n이 한없이 커질 때 여기는 얘가 어떻게 되나요? 그거에 대한 얘기만 지금 계속 해보고 있는 건데 걔네들에 대한 상황을 자꾸 우리는 상상 속에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 중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괜찮죠? 다 따라올만 하죠? 이런 상상에서 시작되는 게 극한이고 극한을 다 배우고 나서 이제 미분이 사실 극한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미분도 사실 그래서 상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너무 수학적으로 너무 논리적이라서 수학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수학에서 수만 다루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케이? 상상력도 충분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수학이라기보다는 사실 철학에 가깝죠. 원래 수학이라는 건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철학에서 따로 떨어져서 나온 거야. 수학이라는 건 학문 자체가.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다 정리됐나요? 됐어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보자. 첫 번째부터 수열 A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이 어떤 실수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고 한대요.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수렴의 정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지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좀 전에 봤듯이 1 더하기 n분의 1이라는 값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예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렇게 생긴 수열 AN이라고 하는 거는 1에 수렴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정의니까 이거 기억해 놓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그때 알파를 수열 AN의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요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긴 한데 거의 없어요. 저희는 무시해도 좋습니다. 기호로 그냥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면 특별히 어려운데요. 자 넘어가서 그럼 이거 보자. 자 2번 보세요. 2번 일단 수열의 일반항이 뭘까요? 그쵸 n분의 1이겠지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 뭐가 될까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얘는 당연히 무한대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얘가 뭐가 된다고 배웠어? 무한소 0이 된다고 배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0에 수렴합니다. 극한값은 0이군요 라고 얘기해요. 그치? 0에 수렴. 다시 말하면 얘의 극한값은 0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단하죠? 그냥 그렇게 부르기로 한 것뿐 별 의미는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1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여기 얘는 봐봐, n이 한없이 커지고 있대. 그럼 2배 해봐야 한없이 커질 거 아니야. 맞아요? 거기다 빼기 1 해봐야 얘는 한없이 커졌겠지. 됐나요? 여기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그렇지 않죠? 발산하고 수렴하고 차이 잘 그러니까 발산이라고 하는 건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정리해 놓을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걸 내가 관찰하고 싶었어. 근데 여기는 얘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오케이?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수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모조리 다 발산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발산하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있었어? 아까 무한대로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진동. 진동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었지. 커지는 진동이 있었고 그냥 일정한 진동이 있었어. 오케이? 여기까지 구분은 잘 안 하긴 하지만 어쨌든 진동도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딱 정리해도 될 것 같아. 자, 넘어가서 다음 4번은 어때요? 이렇게 해서 n값이, 일단 얘 an은 얼마였어? 5였잖아. 그치?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렸어. 그때 an이 궁금하대. 그래봐야 얘는 리미트 뭐겠어요? 5겠죠. n이 아무리 커져봐야 얘는 계속 5였을 거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5에 수렴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오케이? 특정하게, 다시 봐봐. 이 수렴한다는 얘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주세요. 수렴한다는 거는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수렴한다고 해. 혹은 그냥 특정한 그 값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수렴한다고 해. 이해돼요? 나머지는 다 발산입니다. 그렇죠? 수렴, 발산. 다시 수렴하지 않으면 모조리 다 발산. 그러니까 종류는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는데 발산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작아지면 수렴이에요. 작아지면? 아니. 응? 양의 수준에서 양의 수준에서? 양수 중에서? 양수 중에서 한없이 작아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 0.1도 있잖아. 0.0000001도 있지. 그러니까 양수 중에서 제일 작아질 수 있는 상태는 우리가 무한소라고 불러요. 오케이? 결국 0에 가까워진다는 소리겠지.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이런 건 어떨까요? 여기는 얘 일반항 봤더니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래.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봤더니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 그지? 여기는 얘는 발산이라고 하고요. 그지? 발산하는 것 중에서도 특별히 진동한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다시 봐봐. 개념을 딱 정리해놓고 가자. 자,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어떤 수열에 대해서 그 n이라는 값을 무한대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유니 이 값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궁금한 거란 말이야. 현재. 오케이? 현재 이게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얘가 이렇게 한없이 어떤 값에 일정하게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내가 발견할 수 있다면 걔는 수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때는 극한 값이 알파 2다 이렇게 얘기해. 오케이? 다시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극한 값이 알파 2다. 그 다음에 이런 상황,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진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모조리 다 발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럴 때는 극한 값이 무한대로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없다라고 얘기해.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값을 극한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이 아니라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진동하는 상황이니까 얘는 극한값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여기는 얘는 발산. 그러니까 얘의 극한값은 없었어요. 얘의 극한값은 없었어요. 진동하는 발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6번으로 가봅시다. 얘는 어떨까요? 얘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봐봐. 여기 일반항이 얘였잖아.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이렇게 간다며. 여기 n 제곱분의 1 빼기 1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우리가 여기는 얘만 가만히 바라봤더니 무한대분의 1이잖아. 맞아?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는 분명히 뭐가 될 게 분명해? 0이 될 게 분명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거기 몇 번까지 있어요? 13번까지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네. 6번은요 수렴이에요. 6번? 6번 마이너스 1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아 지금 저 은서가 현재 양수로 시작했는데 음수로 계속 작아져.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근데 그러면 그건 극한값 못 구해요. 극한값이 없다는 겁니다. 발산하는 경우는 극한값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1번은 알겠니? 7번. 이거 뭐가 돼? 양의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그지? 그냥 기호로 쓰면 뭐가 되겠어요? 그냥 무한대 이렇게 되죠. 그죠? 얘는 어때? 발산하는데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다. 됐나요? 이거 잘 모르겠어? 알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봅시다. 얘는 어떨까? 얘는 이렇게 보면 되잖아. 얘는 이렇게 보면 지금은 못 풀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보면은 얘는 3 더하기 2n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죠? 그럼 여기는 얘가 0으로 갈 게 분명하니까. 그죠? 쟤는 3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다시 알려줄 거예요. 푸는 방법을. 오늘 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떨까요? 얘 여전히 여기는 얘가 빵이 되니까 얘는 100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봐봐. 여기 있는 얘가 100보다 크겠니 작겠니? 작겠지. 조금이라도 작겠지. 맞아. n은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면 여기는 얘는 사실 뭐라고? 무한소라고. 무한소. 오케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숫자가 있는 거. 얘는 완전 0이랑은 달라요. 그치? 근데 극한 값은 봐봐. 너희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봐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똑같이 하자. 100 빼기 n분의 1 지금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사실상 100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0 한 거거든. 근데 여기는 0이라는 이거는 사실상 크기가 조금이라도 있어. 실제 0이랑은 좀 달라. 그지? 다시 말하면 얘는 사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얘를 내가 무한소라고 부른다고 했었잖아. 맞아요? 0이랑은 다르지만 어쨌든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결국 100이라고 쓰긴 쓰거든. 근데 이 의미를 좀 잘 기억해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봐봐. 그래프에서 여기는 요 값이 있어. 여기는 요 값이 만약에 알파래. 오케이? 알파래 라고 했을 때 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한없이 얘를 향해서 다가가는 이 상황을 가지고 알파에 수렴한다고 하는 거거든. 그럼 그 알파 값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여기는 얘 값이 아니지.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는 다가가고 있는 중. 누구를 목표로? 여기는 얘를 목표로 다가가고 있는 중. 이 상황을 사실은 알파에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알파라는 값은 실제로 얘의 값은 아니었을 거야. 얘가 뭘로 하고 있는 값이야? 목표로 하고 있는 값이야. 그치? 얘가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그 목표 대상이 되는 그 값을 우리는 극한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의미 자체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얘의 극한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100이라고 쓸 거지만 여기는 얘가 실제로 100이 아니야? 아니야. 그치? 얘는 100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중. 그치? 100보다 조금 작은 수였을 거야. 아주 조금 작은 수였어. 그죠?
근데 그 목표를 100이라고 했어. 우리가 말하는 극한 값이라는 거 있잖아. 극한 값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목표야, 목표. 다가가고 싶은 목표. 오케이? 실제 그 값이 아니에요. 알지? 대신에 그 목표로 그냥 갖다 쓰기로 그냥 우리가 정해 놓은 것 뿐입니다. 이렇게 좀 개념 잡고 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여기 있는 얘가 100이 된다는 사실은 알겠죠? 다음. 얘는 어떨까, 그럼? 11번. 얘는 1이 됩니다. 얘를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이거 아직 안 배웠거든, 우리? 지금 현재는 우리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n 더하기 1분의 n 이렇게 할 건데, 여기 얘는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더하기 1분의 1.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됐죠? 여기는 얘가 0이 되는 게 확실하니까 얘는 1을 수렴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돼. 쌤, 응. n 플러스 1분의 1이 0이라고요? 여기는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무한대분의 1이 된단 말이야. 지금 우리는 다 뭘 가지고 보고 있냐면 n이라고 하는 게 무한대로 가고 있구나, 한없이 커지고 있구나, 그 상황만 지금 왜들 관찰하고 싶었던 거네. 되나요? 왜 상상이 되니? n이 한없이 커지면 얘가 0이 될 거야라는 상상이 돼요? 다시 말하자면 피자 한 판인데 전 세계에 있는 거 그 피자 한 판을 먹어야 돼.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은 없다고 봐야죠. 오케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넘어가. 자, 여기는 얘는 요 1은 그냥 계속 1이지만 여기는 얘는 어떻게 돼? 여기는 얘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됐다가 1이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가 1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지? 여기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발산한다고 하고, 발산 중에서도 진동, 그지? 얘는 뭐랑 뭘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이야? 2와 0. 근데 처음에 0이었었고 2였고 0이었고 2였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진동을 하는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는 어떨까요? 얘도 진동이긴 하지. 마이너스 2랑 4, 그 다음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16 아까 했던 거잖아, 그지? 얘는 그 절대값이 점점 커지는 진동을 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개념으로 가봅시다. 그럼 봐봐. 다시 할게. 자, 봐봐. 이제 뭘 할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상황은 an 이렇게 되는 이 상황은 결국 몇 가지야? 두 가지지. 맞아요? 결국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야. 발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렴을 하거나 딱 두 가지란 말이야. 근데 발산하는 경우가 사실상 몇 가지였어? 세 가지였어. 무한대로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진동. 이렇게 세 가지였고. 수렴한다는 건 그냥 어떤 값에 하나씩 가까워집니다. 알파 값의 수렴. 그럼 이 알파 값을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고. 오케이? 극한값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 이런 상황인데, 그럼 봐봐. 여기서 요 네 개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은 대상은 당연히 뭐겠어요? 요 경우랑 요 경우랑 요 경우랑 요 경우 요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은 대상은 뭐겠어? 수렴할 때 이야기겠지. 어떤 값에 가까워져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거나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애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렴하는 애들 딱 두 명을 갖다 놓고 얘가 알파에 수렴한대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거는 베타에 수렴한대요. 이렇게 수렴하는 거 두 개 딱 갖다 놓고 이제 뭘 할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이라는 요것도 한번 해볼 거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bn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도 해볼 거고, 마지막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나누기 an분의 bn도 해볼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볼 거예요. 요거 하기 전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배의 an 먼저 보고 갑시다. 오케이? 얘는 상식적으로 뭐가 될 것 같아? 얘는 k 알파가 될 것 같지? 맞아요? k 알파가 돼요, 실제로. 얘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것 같지? 얘는 알파 빼기 베타. 얘는 알파 베타가 될 것 같아. 얘는 알파분의 베타가 돼요, 실제로. 근데 이 중에서
얘는 좀 조심하자. 얘는 꼭 단서가 붙어요. 뭐냐면 알파는 0이면 안 되겠지. 그죠? 베타는 상관없잖아. 그리고 AN 자체도 0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될 때만 얘를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성질. 저거 쳐야 되잖아요.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극한의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계산 이제 여기는 얘를 토대로 계산을 하게 될 텐데 나머지는 뭐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 어렵지 않아. 요거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죠? 맞아?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은 확실한 것들이니까 괜찮아. 이제 좀 불확실한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불확실했던 것들 부정형의 극한이라는 게 있어요. 부정형의 극한 기억나요? 뭐였어?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런 것도 있어. 두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거 있었어. 그치?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이 값들이 확실히 뭐가 될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얘네들은 조사라는 걸 해야 돼. 조사라는 거. 알지? 봐봐. 요거 상황일 때 생각해봐. 그럼 분모가 더 빨리 커지면 이렇게 하자. 분자가 더 빨리 커지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맞아? 분모가 더 빨리 커지면 어떻게 될까? 분모가 훨씬 더 빨리 커진다. 분자. 어디로 가까운데? 0에 가까워지는지.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거야. 얘는 엄청 빨리 커져. 엄청 빨리 커져. 근데 얘는 이만큼만 빨리 커져.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n 세제곱분의 n 이렇게 돼 있었다고 생각해봐. 리미트 n이 뭘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지. 맞아? 그럼 얘는 엄청 빨리 커지잖아. 맞아? 여기는 얘는 그냥 조금 빨리 커지죠.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을 내가 다시 분석해보면 얘는 사실상 뭐가 되냐면 n 제곱분의 1 되잖아. 그치? 얘는 사실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무한대분의 1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얘는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분모가 더 빨리 커지는 상황은 얘는 0을 수렴할 게 확실하고 분자가 빨리 커지는 상황이었다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할 게 확실하고 그 커지는 속도가 비슷하다면 얘는 어떤 값에 수렴하게 되겠지. 그런 얘기를 지금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부정의 극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의 극한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의 극한. 예를 들어서 보자. 이런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 더하기 2n 분의 n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n 이런 게 있었대. 얘는 뭐가 될 것 같아요? (2분의 3이) 될 것 같아요? 무한대가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의견. 1이 될 것 같아요? 0이 될 것 같아요? 자, 얘 풀이의 정석 방법을 알려줄게요. 봐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의 극한의 정석 풀이 방법은 뭐냐면 분자의 최고 차항 미안해요.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이해돼요? 오케이? 한번 해보자. 정석대로 먼저 가볼게요. 여기는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의 최고차는 몇 차였어요? 2차였어요. 맞아요? 2차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n제곱분의 1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랑 얘랑 전개했던 얘는 1이 될 거고 얘랑 얘랑 전개했던 얘는 n분의 2가 됐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전개했던 얘는 1이 됐고요. 얘랑 얘랑 전개했던 얘는 n분의 3이 됐어요. 그럼 아까 있던 요 식이랑 여기는 요 식이랑 같아요? 달라요? 완전 똑같은 식이잖아. 사실 분모분자 똑같은 거 나눠준 거니까. 맞아? 이런 상황에서 잠깐 여기는 얘네들을 관찰해 봤더니 자,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 얘는 뭐가 된다 그랬어? 무한대분의 1 곱하기 2 한 거지. 얘는 뭐겠어요? 0이겠지. 맞아? 무한대분의 3 하면 얘도 뭐겠어? 0이겠지. 그죠? 얘네들이 다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결론 1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뭔지 알겠어? 다시
너희가 앞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나게 되면 너희의 해결 전략은 분모의 최고참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럼 다 풀립니다. 모든 문제가. 알지? 근데 매번 저렇게 풀기가 너무 귀찮아서 좀 빨리 푸는 방법을 알려주긴 할 건데 일단 너희 가장 기본은 저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지?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을 만났어요. 그럼 걔는 분모의 최고참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서 계산해 주세요. 됐죠? 몇 개만 더 연습해 봅시다. 봐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n이 있었고 여기는 10n 세제곱 플러스 5n 제곱 플러스 3n이라는 게 있었나 봐. 일단 가만히 봤더니 여기는 얘만 봤더니 여기는 얘가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아니 얘도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그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잖아 얘는. 그럼 당연히 얘는 무한대가 되겠지. 네. 그죠? 여전히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다 더해달라는 얘기니까 분자도 무한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꼴을 가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우리가 만났어요. 우리의 해결 전략은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연습하는 게 더 좋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봤더니 얘는 2 더하기 n분의 3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이렇게 봤더니 얘는 10n 더하기 5 더하기 n분의 3 이렇게 될 거야. 됐니? 그럼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여기서 잘 봐야 돼. 처음에 놓치면 되게 힘들어요. 봐봐. 얘는 뭐가 될 것 같아? 0. 얘는 뭐가 될 것 같아? 0. 그럼 남는 건 2분의 10n 더하기 5인데 n이 무한대로 간대. 그럼 얘 뭐가 되겠어? 무한대가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났어? 그럼 무조건 그냥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버리면 다 풀립니다. 모조리 다 풀려요. 됐죠? 응. 2분의 응. 무한대 아니에요? 다시 보라고? 아, 됐어요? 다시. 자, 이런 건 어떨까, 그럼? 이런 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됐을 때, 3n 세제곱 플러스 2n 제곱 플러스 n이 있었대. 여긴 얘는 5n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3이 있었대. 이렇게 있었대. 이런 거 지금 궁금했어. 근데 상황을 봤더니, 이거 전체가 무한대라는 사실 알겠지? 맞아?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로 갈 거고 얘도 무한대로 갈 거고 얘도 무한대로 갈 건데 그거 세 개 다 더해봐야 무한대로 가겠지 뭐. 그죠? 분자도 마찬가지잖아. 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사실 알겠니? 됐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걔 해결 전략은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 현재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얘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얘 식이 어떻게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 n 세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3 될 거고 얘는 n분의 2가 될 거고 얘는 n 제곱분의 1 될 거야. 그래서 얘는 n분의 5가 될 거고요. 얘는 n 제곱분의 4가 될 거고 얘는 n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봤더니 얘는 어디로 가겠어? 얘는 다 0으로 가겠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3 더하기 0 더하기 0분의 0 더하기 0 더하기 0이 되면서 얘는 그냥 0이 되어버려. 오케이? 기본적으로 너희 푸는 방법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너희가 만났어요. 그럼 너희의 해결 전략은 뭐가 돼야 되냐면 그냥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세요.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렇죠? 다 풀립니다. 한번 해보자. 쌤, 빨간 색깔 다시 계산해 주시면 안 돼요? 여기? 여기서 봐봐. 얘가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어. 얘는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어. 그럼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2분의 10n 더하기 5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요렇게 보면 얘는 5n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얘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무한대고 거기다 몇 방울 던져봐야 얘는 무한대입니다. 됐어요? 그럼 3분의 0이 0이에요? 3분의 0이 0이죠. 됐나요? 거기 마이너스 무한대 다시.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게는 무한대분의 있어요. 봐봐. 이렇게 되면 돼. 얘는 n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3n제곱 더하기 뭐 2 이렇게 있었다 쳐보자. 오케이? 그럼 봐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싶었대. 이거 세제곱으로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그럼 우리의 해결 전략은 어차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 나눕니다 였잖아. 그치? 그럼 얘로 나눈 거니까 얘는 1 더하기 n제곱분의 1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3n 더하기 n분의 2 n제곱분의 2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리미트 n은 여전히 무한대로 가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요거 빵 될 거고 요거 빵 될 거야. 그치? 그럼 남는 거는 1분의 마이너스 3n인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사.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가보자. 자,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이제 조금만 풀어보자. 우리의 관심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렴하는 애들에 대해 좀 관심이 있어야 돼. 오케이? 이런 얘는 어렵진 않지. 어렵진 않지. 따라할만 하죠. 맞아? 이 개념 선생님이 되게 지겹게 왜 이렇게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하냐면 너희가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한 단계 나가야지 미적분이 되게 쉬워져요. 그렇지? 안 그러면 뭔가 비어있는 개념이 계속 누적이 되면 나중엔 그게 걷잡을 수 없이 되게 커지거든. 그러면 미적분이 되게 어려운 과목이야. 너희들 선배한테 들었어? 미적분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었니? 되게 많이 들었을 거야. 그렇지 않아? 미적분만큼 어려운 단어도 없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미적분만큼 쉬운 단어도 없어요. 진짜. 왜냐면 미적분은 개념만 잘 잡고 있으면 되게 쉽게 풀려. 오케이? 그래서 지금 개념을 잡느라고 되게 똑같은 얘기 하면서 계속 되게 어렵게 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들 너희가 정확하게 자꾸 상상해가면서 무한대라고 하는 게 등장한 순간부터 수학은 거의 철학이에요. 상상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부터. 알지? 근데 그 상상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하느냐. 걔의 기본이 뭐가 된다고 해서 무한대분의 1이 0이 됩니다. 무한소가 됩니다. 여기는 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계속 풀게 됩니다. 요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무한소들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는 얘들이 다 무한소들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이런 꼴을 만들어서 없애버릴 수 있는 거 다 없애주고 나머지 갖다가 생각하겠어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처음에. 그렇지? 근데 그게 너무나도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 풀이 방법을 다 하나씩 알려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좀 고생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가보자. 자, 어쨌든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아까 했던 거,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합니다. 이런 것들은 너희들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그치? 얘가 지금 어디 3에 수렴하고 얘가 마이너스 2에 수렴하니까 그냥 뭐 1에 수렴하겠지 뭐. 됐나요? 다음 넘어가서 얘는 어때요 그럼? 얘가 3에 수렴하고 이거 뭐였지? 마이너스 2였잖아. 얘는 0에 수렴하겠네. 됐나요? 다음 거. 얘가 3에 수렴하고 마이너스 2였으니까 14에 수렴하겠지. 3에 수렴하고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다시 3에 수렴하고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이죠? 어? 자, 저거 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3배의 bn 마이너스 5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 쪼개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그마랑 거의 비슷해요, 성질 자체가. 근데 얘는 곱하기 나누기까지 다 됩니다. 제곱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곱 있으면 제곱이 있어도 똑같아.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bn의 제곱이 있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이렇게 돼 있었대. 그러면 얘는 그냥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요거 전체의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돼, 지금은.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안 되거든. 근데 그 엄밀히 말하는 그 과정은 사실 대학 과정이에요. 너희가 알 필요 없어. 옛날엔 이런 거 가지고 되게 치사하게 문제를 냈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그런 짓은 안 하는 것 같아. 어쨌든 자,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2였잖아. 여기는 얘가 3이었잖아, 그지?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21 되겠지. 됐나요? 자, 똑같습니다. 그 18번, 19번, 20번, 21번, 23번, 24번, 25번, 26번 다 똑같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너희들 좀 문제를 풀어보자. 여기 30번까지 한번 쭉 풀어보세요. 이거 눈으로도 그냥 풀려요. 숨겨요. 여기 그 은사를 좀 같이 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프린트가 좀 안 되는 거. 풀어야 돼. 계속 쭉. 그치.
근데 처음에 지금 이렇게 나눠서 풀라는 문제야 지금 현재는. 확신을 가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확신이 안 되는 사람 질문해. 그렇죠? 쌤, 어. 앞에 리미트가 생략될 수 있어요. 걔 극한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리미트를 씌워서 계산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잠깐만, 준은 몇 번 때문에 그래? 23번이요. 23번? 다음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해주세요 이거였잖아, 그치? 극한값이라는 건 얘에다 리미트를 붙였을 때 나오는 그 수렴하는 값을 극한값이라고 하기로 한 거였으니까 거기다 리미트를 붙여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 이거 봐봐. 그러니까 다시 다음 수열의 극한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극한값이라는 건 애시당초 뭐였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거가 수렴하는 그 값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극한값이라고 한 거거든. 극한값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그냥 여기 있는 얘였던 것 뿐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3an이라는 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오케이? 여기는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이거 다 쪼개도 된다 그랬잖아. 1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배의 a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근데 1이라고 하는 건 수열이 이게 상수 수열이거든. n이 무한대로 가봐야 얘는 계속 1이었을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 그냥 1이에요. 1. 근데 여기는 얘가 어디로 간다고 했어? 알파로 간다고 했고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됩니다. 사실은 이거 곱하기 할 때요. 우리가 대입해서 곱하는 거 아니면 곱한 다음에 대입하는 거예요? 응? 22번 22번? 아 이거? 네. 그래서 an이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1이고 4라고 그랬네? 여기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는 값은 결국은 얘가 수렴하는 값이랑 얘가 수렴하는 값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4에 수렴한다 그랬으면은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에다가 4 마이너스 1에 수렴하는 거야 결론이. 전개해서 풀면 안 돼요? 전개해서 풀면 돼요. 근데 괜히 더 복잡하잖아. 있는 그대로 생각해도 상관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이게 시그마의 성질이랑 좀 차이가 있어. 우리 시그마 성질은 뭐밖에 안 됐어? 더하기나 빼기나 아니면 상수 배 정도까지밖에 안 됐단 말이야. 맞아? 곱하기나 나누기 됐어요? 안 됐어? 안 됐어. 근데 리미트의 성질은 더하기도 되고 빼기도 되고 곱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다 돼. 상수배도 되고 다 된단 말이야. 나누기 할 때 분모가 0이 되는 것만 조심하면 돼. 아 그러면 곱할 때 따로따로 나눠서 곱할 수 있어요? 다 봐봐. 그냥 같이 해볼까? 자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얘는 그냥 답이 뭐냐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4야 그냥 답. 동의합니까? 그죠? 얘는 그냥 답이 뭐냐면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4야. 다 분리할 수 있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1분의 4야. 됐나요? 그럼 다음에 여기는 얘는 그럼 3 곱하기 4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4인 거야. 그냥 거기다 그냥 상수에다 그냥 통통통 집어넣기만 하면 사실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도 돼요. 지금 현재는 되게 쉬운 얘기. 됐어요? 준우 알겠니? 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분의 아닌가?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에다가 4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3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요. 됐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의 극한은 그냥 알파 더하기 6베타 되겠지. 쌤, 이거 막 응. 26번 때 질문할게요. 26번? 요거 해볼까? 그거요. 응. 로그 때처럼 막 분모 보내고 빼기로 바꿀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로그의 성질이었잖아. 그
그 로그 고유의 성질입니다. 얘는 그냥 뭐가 돼?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런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대요. 여기는 5an 분의 3bn 빼기 2가 된대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an의 극한이랑 bn의 극한이 알고 있잖아. 여기는 얘의 극한은 지금 알파가 되는 거고 얘의 극한이 베타가 된다면은 이 결과는 그냥 자연스럽게 5알파 분의 3베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야. 그냥. 오케이? 됐어요? 여기? 됐어. 얘네들은 어때? 요거는 얘가 뭐가 될 테니? 0이 될 테니 얘는 2에 수렴할 겁니다. 얘는? 이렇게 나눠보면 얘는 n분의 4 더하기 n제곱분의 1 이렇게 될 텐데 얘 지금 극한이 궁금한 거잖아. 그지? 그럼 요거 0 될 거고 요거 0 될 거니까 얘는 0이 될 겁니다. 이 생각하시고. 됐나요? 여기 조금만 적응하면 되게 쉬워질 거야. 조금만 적응하면. 다음 29번은 뭐가 될까요? 같이 하자 그냥. 요거 뭐가 돼? 0. 요거 뭐가 돼? 0. 그게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이겠지. 요거는 얘 뭐가 돼요? 0. 얘 뭐가 돼? 0. 근데 얘는 3이 되겠다. 되게 쉽죠? 이거예요. 됐죠?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서부터 얘기가 이제 선생님이 했던 이 부정의 극한 시작합니다. 부정의 극한. 다시.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걸 먼저 판단해 주세요. 봐봐. 처음에 얘 봐봐. 분모는 무한대 더하기 2죠. 맞아? 얘는 무한대가 될 거야. 분자는 어때? 2 곱하기 무한대니까 어차피 무한대일 거고 더하기 3 할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될 게 확실해요. 그지? 이런 형태였을 때는 우리의 해결 전략은 뭐라고요?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 분자를 나눕니다. 이게 해결 전략.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식이. 더 쉽게 하는 것도 알려줄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자.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는 얘가 빵이 되고 얘가 빵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얘는 2가 되는 게 확실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게 무한대분의 1이 0이 됩니다라는 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야. 저기는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됐죠?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됐죠? 다음. 자, 그럼 32번은 어떻게 풀까요? 저기 지금 뭘로 나눠요? n제곱으로 나눠요.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n분의 2 마이너스 n제곱분의 3 요거 분의 얘는 4 더하기 n분의 3 더하기 n제곱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4. 그치? 여기는 얘네들 다 뭐가 되겠어? 0 되겠지. 됐어? 0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1분의 4, 4가 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좀 쉬운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봐봐. 쉬운 방법.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걸 먼저 확인할 수 있니?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 알겠어요? 네. 그치? 저런 꼴을 확인했어. 그럼 여기는 얘는 원래 해결 전략은 정석에 있는 해결 전략은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 분자를 나눕니다. 이게 원래 해결 전략인데 매번 저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어때? 귀찮단 말이야. 그지? 좀 쉽게 갑시다 라는 의미에서 자 봐봐.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뭐 어떤 개념을 하나 더 추가해주면 좋다고 했어. 속도라는 개념. 누가 더 빨리 커지느냐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주면 좋은데 그 누가 더 빨리 커지느냐라는 거는 결국 그 n의 차수를 의미하겠지. 당연히 2차보단 3차가 빨리 커질 거고 3차보단 4차가 빨리 커질 거 아니야. 그지? 1차, 자, 루트 n이랑 누가 더 빨리 커지겠어? a 더 빨리 커지겠지. 그죠?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얘는 얘, 속도라고 하는 이 측면을 생각한다면 여기는 결국 얘는 차수 얘기가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 얘가 분모의 차수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분자의 차수가 있었을 텐데,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봤더니 분모가 더 컸대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0에 수렴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뭘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난 지금 생각하고 싶었거든? 그럼 여기 있는 이 무한대의 차수가 여기 있는 얘보다 좀 더 컸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얘가 더 빨리 커진다는 얘기야. 맞아요?
얘가 더 빨리 얘보다는 얘가 더 빨리 커진다.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이럴 때는 무조건 0이 됩니다 라고 판단하면 돼. 됐죠? 그리고 두 번째,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봤더니 걔가 같았대요. 차수가 같았대. 이렇게 됐을 때는 얘는 그 최고창의 개수 B로 그냥 결정해버리면 됩니다. 이런 얘기야. 다시 일로 와봐. 여기 얘가 만약에 2였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보자. 다시 쓸까? 다시 쓰자. 다시 줘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n제곱 더하기 3n 이렇게 있었고요. 5n제곱 더하기 5n 이렇게 있었나봐. 만약에 그럼 이거 정석대로 풀면 어떻게 돼요? n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그치? 1 더하기 n분의 3 요거 분의 5 더하기 n분의 5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니까 결국 얘네들이 다 어때? 지워져 버려. 0이 돼버린단 말이야.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얘랑 얘밖에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 뭐랑 뭐만 남았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들만 남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았을 때는 커지는 속도가 비슷하거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 B를 가지고 분모의 개수, 그냥 분자의 개수 B로 그냥 답을 해줘. 1분의 5 이렇게 답을 해주면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문제 봐봐. 여기 요 문제 봐봐. 여기 있는 얘 개수 1이었잖아. 여기 있는 얘 개수 4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의 답은 그냥 4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겠죠. 어차피 다 뭐가 될 애들? 0이 될 애들일 거거든. 승규 이해되니?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봤더니 이번에는 분자의 차수가 더 컸대. 그럼 이런 경우는 발산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됐죠? 쌤, n분의 2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잖아요. n분의 2가? 네. 이게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0이죠. 아 맞다 여기잖아요. 그럼 2분의 n은 어떻게 돼요? 2분의 n? 무한대로 가면? 이게 무한대죠. 왜냐면 봐봐.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해도 이게 양수라면 이거 그냥 무한대가 된다고 했었잖아. 그치? 얘는 사실상 이거 2분의 1 곱하기 n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무한대로 간다면 2분의 1 무한대라고 해서 2분의 1 무한대라고 쓸 필요 없이 그냥 얘는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돼. 되나요? 됐습니다. 그래서 부정의 극한 중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은 너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저 경우만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봐봐. 여기 얘 봐봐. 분모 몇 차야? 2차지. 분자 몇 차예요? 2차지. 그럼 앞에 개수 B만 따지면 돼. 얘는 1이었고 여기는 얘의 개수는 2였을 거 아니야. 그죠? 얘는 2가 됩니다. 2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다음. 이런 건 어떨까요? 얘는 지금 분자가 차수가 더 컸어. 분자가 더 빨리 커진대. 어떤 꼴이냐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겠어? 발산하겠죠. 그죠? 여기는 얘는 어때? 얘는 지금 분모가 1차고 분자가 2차네요. 그죠? 얘도 여전히 발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발산이었으면 돼요. 발산이라고 써도 돼요. 근데 정확하게 쓰려면 무한대로 발산. 더 정확하게 쓰려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네? 됐어? 다음. 이런 건 어떨까 그럼? 이번엔 분모가 더 크지? 얘는 0의 수렴. 오케이? 분모가 더 크지? 0의 수렴. 이렇게 하면 돼요. 됐어요? 근데 선생님이 사실 이거를 좀 빨리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건데 얘는 그냥 사실 이런 꼴이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외워서 푸세요라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 그치? 외워서 푸세요라고 이게 너희들한테 별로 크게 도움은 안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강조했던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푸세요? 얘의 정석은 뭐였어요? 어디에? 모의 최고창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세요. 이렇게 했었지.
그렇게 푸는 걸 지금은 추천합니다. 너희들 숙제할 때는 이렇게 안 풀었으면 좋겠어. 그렇지? 지금은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풀다 보면 이 의미도 모르고 정확하게 의미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풀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암기식 수업이다라고 생각해. 사실은 선생님은 그래요. 이렇게 정확한 정석 풀이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됐죠? 그럼 봐봐. 얘도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 알겠니? 근데 얘는 좀 애매하지 않아?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 맞아요? 요 분모만 보면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거든 지금 얘는 사실. 맞아? 근데 당연히 3차가 빨리 커지겠어? 1차가 빨리 커지겠어? 3차가 빨리 커지겠지. 그럼 얘는 엄청 빨리 커지는데 얘는 조금 빨리 커진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얘는 얘한테 먹히겠지. 네. 맞아?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데 분모의 차수가 더 컸으니까 얘는 0을 수렴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지극히 상식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모든 거. 자, 다음. 얘는. 자, 우리 루트가 몇 차예요? 2분의 1 차지. 그치? 요 n은 2분의 1차였어. 여기는 얘도 지금 2분의 1차였단 말이야. 맞아? 그럼 개수 비례배. 답은 1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 되나요? 그러니까 다 차수를 가지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를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이거 지금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냥 생각난 김에 하자. n에 100차가 있었어. 그 다음에 2의 n제곱이 있었어. 누가 더 빨리 커질까? 진짜? n의 100제곱이 빨리 커질 것 같지? 뭐가 더 빨리 커질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말하고 싶어 선생님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두 개를 뺐대요. 그럼 잘 봐봐. 너희들은 1번 얘는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2번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1번 선. 아 잠깐만. 누가 더 빨리 커질까? 저 중에 답이 있긴 하죠. 있어요. 1번. 1번 선, 2번 선. 정답은 2번입니다. 아, 왜요? 왜 2번이냐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기억해놔. 아무리 봐봐. 얘를 가지고 우리는 100차식이잖아. 100차식. 그지? 이런 식을 가지고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해요. 다항식. 오케이? 여기 있는 얘는 지수식이야. 지수식. 맞아? 지수식인데 얘 밑 자체가 1보다 크잖아? 그럼 무조건 얘는 다항식보다 빨리 커져. 무조건. 얘가 몇 차든 상관없이 무조건 더 빨리 커진다고 기억해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봐봐. 되게 간단해. 이렇게 봐봐. 얘가 처음에 1이었어. 그러니까 n 값 자체가 얘가 1이었어. 얘가 2였어. 그러면은 이게 n의 100제곱이랑 n의 100제곱은 1이었다가 2의 100제곱으로 확 커진단 말이야. 몇 배 증가했어요? 2의 100제곱배 증가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얘 있잖아. 2의 n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사실 2에서 지금 4까지 몇 배밖에 증가 안 했어? 2배밖에 증가 안 했어. 그러니까 시작은 얘가 훨씬 더 빨리 커지는 게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1번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이런 과정 때문에 1번이라고 답했던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이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잖아? 예를 들어서 한 만 정도라고 해볼까? 오케이? 그럼 얘는 처음에는 만에 뭐가 돼? 100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 1이라고 해볼게요. 만 1. 그럼 얘는 만 1의 100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럼 얘분의 얘를 계산하면 결국 만분의 만 1 요거 전체 100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얘분의 얘를 한 게 몇 배 증가했어요? 얘는 2의 100제곱배 증가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 지금. 맞죠? 그 다음에는 뭐겠어? 여기는 3의 100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2분의 3의 100제곱배 증가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얘는 여기 있는 얘가 10,000번째 항이고 10,000번째 항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는 만분의 만1 요거 전체 100제곱만큼만 증가할 거란 말이야. 100제곱만큼만. 오케이? 여기 있는 얘를 로그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2보다 클 수도 있고 안 클 수도 있지만 2보다 작다고 가정해볼게. 그렇지? 여기 얘가 2보다 작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얘는 무조건 얘는 n이 하나 커질 때마다 무조건 2배씩 증가하는 애잖아. 맞아요? 그럼 얘가 결론적으로 이 뒤에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건 이 무한대의 세계이거든? 무한대의 세계? 무한대 쪽에서 생각해봤을 때 그 한 칸이 커지는 거에 대한 의미가 몇 배 커지나요? 라고 생각했을 때 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값 자체가 거의 1에 가까워질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거의 안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나중에 가면 거의 비율로 따져주면. 오케이? 근데 여기는 얘는 꾸준하게 여기는 지수식이라고 하는 얘는 꾸준하게 2배씩 계속 2배씩 커지는 애잖아. 그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무한대의 세계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싶었을 때는 무조건 다항식보다는 무조건 지수식이 훨씬 더 빨리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지? 여긴 얘가 몇 차든 상관없습니다. 몇 차든 얘가 1억 차다 라고 해도 상관없어. 무조건 여기는 얘 지수인데 지수의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무조건 지수식이 더 빨리 커진다 라고 기억해 두세요. 됐죠? 됐나요? 요거 좀 기억해놔.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런 거 가지고 얘기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는 분모의 최고차원을 뭐 나눠준다 어쩐다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 지수랑 이 다항식이 두 개가 비교되면 무조건 지수가 빨리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 알지? 이렇게 기억해놓자. 물론 두 개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교육과정에서 나오면 안 돼요, 사실. 어쨌든 그런 상황. 됐습니다. 다음 보자. 39번. 우리 쉴 때가 된 것 같다, 그지? 잠깐 쉬었다 갈게요. 아니요. 미안해요. 우리 40분까지만 수업하고 수업 끝낼게요. 알죠? 40분까지만 딱 수업하고 수업 끝낼게.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40분에 저쪽에 지금 뭐지? 입시 설명을 한대, 옆에서. 그래서 거기 인사하러 가야 되거든. 40분까지 끝내고 오래, 선생님. 그래서 10분만 더 하고 끝내죠. 그랬죠? 됐습니다. 자, 요거 봐봐, 이제.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얘는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인 것 같아. 그지? 다시. 자, 너희가 오늘 머릿속에 확 집어넣어야 될 거는 뭐냐면, 부정형의 극한 중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만 할 거야, 지금은. 그렇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을 해결하는 해결 전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원래 해결 전략은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주세요. 그렇지? 그것만 기억하고 걔를 쉽게 푸는 방법으로 그냥 분모랑 분자의 차수를 비교한 것 뿐이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차수가 똑같잖아. 개수 B로 그냥 답 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차수가 똑같으니까. 여긴 얘도 차수가 똑같잖아. 여긴 얘가 3이 되려면 A가 몇이었겠어? 6이었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됐던 그 정확한 배경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배경을 모르면 문제가 복잡해지면 못 풀게 되니까 그건 반드시 기억해 둡시다. 다음 문제. 얘는 어떨까? A 4겠지? 알겠어요? 그 다음 얘는 A가 얼마일까? 0이겠다. 왜? 얘가 수렴했다는 이야기는 얘랑 차수가 같았다는 얘기야. 그죠? 0이 아닌 값에 수렴했다는 얘기는 얘랑 차수가 같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A는 0이었어야 되는 거고 B가 얼마였으면 좋겠어? 9였으면 좋겠어. 헷갈려요? 왜 방금 거 모르겠어요. 지금 요거 봐봐. 헷갈리면 이렇게 갑시다. 헷갈리면 봐봐. 원래 해결 전략은 뭐라고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눕니다. 오케이? 한번 나눠보자. 어떻게 돼요? 3 더하기 n분의 2 분의 an 더하기 b 더하기 n분의 3이 되죠.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분명히 0이 될 거야. 이거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여기 있는 얘도 분명히 0이 될 거야. 신경 쓸 필요 없어.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얘가 3에 수렴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여기는 이 AN이라고 돼 있는데 n의 A배 돼 있는 상황이잖아. 그지?
근데 이게 살아있으면 얘 무한대로 가면 이거 무한대로 발산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난 얘는 뭐 하고 싶거든? 수렴하고 싶거든. 그죠? 그러니까 A가 몇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0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가 0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남은 거 봤더니 3분의 B가 되는 거니까 3분의 B가 3이 되고 싶어요? B는 9가 됐으면 좋겠군요.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정석으로 풀면 다 풀립니다. 모조리다. 알지? 좀 쉽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외워가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주세요.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가 더 컸으면 0에 수렴할 겁니다. 분자의 차수가 더 컸으면 얘는 발산할 겁니다. 차수가 같았으면 최고차의 개수 B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라고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는 암기식이라고. 알지? 얘 원래 정석풀이는 뭐라고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세요. 알지? 헷갈리면 계속 나눠. 계속 나눠. 그러다 보면 왜 이렇게 풀리는지 정확하게 너가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알았죠? 그럼 여기까지 했어. 얘 정석풀이 말고 요 풀이로 가면 간단하지. 여기 있는 얘분의 얘가 3에 수렴한다는 얘기,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얘랑 얘의 차수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았다는 얘기인 거야. 얘는 0에 수렴하는 경우잖아. 얘는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는 경우야. 그지? 0이 아닌 다른 값에 수렴하는 경우는 최고차의 개수 B에 수렴하는 경우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가 같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여기는 얘가 수렴하고 있네? 그럼 얘가 1차네? 그럼 얘도 당연히 몇 차? 1차여야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A는 0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3분의 B에 수렴할 테니까 걔가 3일 했으니까 B는 9겠지? 이렇게 눈으로 풀면 되네. 그냥 발산하는 건 어떻게 판단해요? 발산하는 거? 어떻게 판단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건 막 3에 수렴한다고 딱 나오잖아요. 발산하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똑같이 3n 플러스 2가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얘가 9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3 이렇게 있었나 봐.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발산하는 거야. 이걸 질문한 게 아닌가? 너 이 질문에 뭘 질문하는지 잘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저거 보면 딱 보면 3에 수렴한다고 딱 나오잖아요. 근데 발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발산하는 경우.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대부분이 수렴할 때 이야기일 거거든. 실제로 발산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얘가 발산합니다라고 주거나 아니면 얘가 무한대가 됩니다라고 주거나 그렇게 줄 거야. 아니 몇시점 그런 식으로 줄 것 같아. 그렇지? 근데 그런 식의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렇지? 정확하게 뭘 질문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직. 물어봐봐 다시. 지금요? 알고 가야 돼. 뭐라 해야 되지? 주는 거 뭘 모르고 있을까? 뭐가 궁금할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는 3이니까 저 최고차항의 개수비? 그렇지. 저거인 거 알잖아요. 근데 저거 그리고 그러면 분자 차수가 크면은 발산이에요? 그렇지. 분자의 차수가 크면 발산하지. 그럼 저기 는 3 없으면은 발산 아니에요? 모르겠어. 그건 이제 구해봐야 되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없었다. 아니면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더하기 2 분의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3e 발산할 때 라고 문제에서 조건을 줄 수도 있거든. 그럼 이렇게 되도록 하는 A, B의 조건을 구해봐. 어떻게 되면 이가 발산할까? A는 0이 아니고 A가 0이 아니고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하지. 오케이? A가 0이면 수렴하지. 무조건 수렴하지. B가 0이어도 수렴하는 거잖아. 맞아요? A가 0이 아니어야 얘 발산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에서 이런 조건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A는 0이 아닐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답해주면 돼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세요. 그럼 얘는 어떨까요? A 얼마? 0. B는? 3. 오케이. 다 되고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마지막으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만 하고 끝낼게요. 알았죠? 다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만 하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다항식인 경우랑 무리식인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다항식의 해결 전략은 뭐냐면 얘는 최고 차항으로
묶는다. 이게 해결 전략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무리식의 경우는 그냥 분자든 분모든 무리식이 발견됐어요. 얘를 유리화합니다. 이게 해결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씩만 보여줄게.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 마이너스 3n 제곱 이렇게 있었대.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도 얘가 얘보다 더 빨리 커져요 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가 됩니다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맞아? 근데 원래 여기 있는 얘의 해법은 뭐냐면 최고창 몇 차? 3차. 3차로 묶어주세요. 이런 개념이었어, 원래는. 오케이?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뭐가 됩니다? n분의 3이 됩니다. 됐어요? 원래 해결 전략은 이거였어.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중에서 얘가 뭐가 돼? 빵이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가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 됐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요.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분모의 최고창으로 묶는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다시 그냥 차수만 비교하면 끝나는 거야. 누가 더 빨리 커지냐 바로 비교 가능하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n 제곱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10에 100만 제곱 곱하기 n이 있었대. 누가 더 빨리 커질까? 얘가 빨리 커지니 얘가 빨리 커지지? 얘가 빨리 커지지. 그죠? 이해돼요? 네. 얘는 공이 지금 100만 개나 있긴 하지만 여기는 얘를 n 값이 한없이 커지면 그냥 심지어 그냥 n 자체가 그냥 10의 100만 제곱이었다고 쳐버려도 얘는 이제 0이지. 맞아? 이해돼요? n이 이거가 더 커져버리면 여기는 얘보단 얘가 훨씬 더 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누가 더 빨리 커지느냐에 대한 개념은 그냥 뭘로 접근하면 됩니다? 차수로 접근하면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얘의 차수가 더 크니까 얘가 더 빨리 커질 거야. 그러니까 얘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렇게 얘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너무 당연하게. 근데 여기는 얘의 원래 해결 전략은 뭐였냐면 그냥 최고창으로 묶어주세요. 그럼 얘는 1-n분의 10의 100만 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여기 뭐가 들어가 있든 얘가 무조건 뭐가 될 테니 무한대가 될 테니 이거 전체가 0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남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n제곱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무한대로 갈 겁니다. 이게 원래 해결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예. 계속 수업하셔도 돼요. 어머니들 그래요? 질문사항이 많이 없어서 네. 지금 한 5분 전에 끝났대요. 됐어. 다행이다. 잘 됐네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인 경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다항식의 경우는 그냥 최고창으로 묶는다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사실 여기는 얘는 잊어도 돼.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알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리식인 경우인데 이런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루트 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3n 이런 게 있었대요. 이게 궁금하대. 오케이? 얘는 얘 무한대로 가는 거 확실하지? 맞아? 여기는 얘도 봐봐. 여기 안에 있는 얘만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얘보다 차수가 더 크잖아. 그지? 얘 무한대로 가는 거 확실하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극한을 너희가 발견하게 됐을 때는 너희의 해법은 뭐가 돼야 되냐면 유리화를 해주면 돼요. 오케이? 유리화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여기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루트 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3n 요거 분해 얘 빼기 얘니까 5n 이렇게 될 거야. 됐어요? 얘는 분자의 유리화를 하고 있었지 지금. 이게 됩니다. 분모 분자가 뭘 곱했다는 얘기야? 똑같이 얘의 켤레를 곱했다는 얘기야. n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n 플러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3. 요걸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했다는 거야. 그럼 얘는 분모는 그대로 이렇게 올 거고 이거 합차해가지고 계산해봤더니 5n제곱 이렇게 5n 이렇게 나오잖아. 됐어? 그럼 이렇게 유리화를 해주면 얘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뀌어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됐나요? 혹은 무한대 분의 상수꼴로 바뀝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당연히 0이겠지. 맞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데 봐봐. 이거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인 거 확인할 수 있겠니? 맞아?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가지고 생각하고 싶은데 여기는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이거 몇 차야? 요거만 보면 2차지만 그냥 루트 씌워주면 얘는 1차 되는 거잖아. 맞아요? 요거 이해되니? 다시 루트 n 제곱만 바라봐. 그럼 얘는 n의 제곱에 지금 얘는 우리 2분의 1로 계산하기로 했었거든. 그죠? 이게 얘는 n 이렇게 되는 거. 됐나요? 얘가 몇 차라고요? 1차. 그럼 얘도 1차. 최고차의 개수 b를 가지고 접근하면 됩니다. 1 더하기 1분의 5가 되면 됩니다. 얘는 2분의 5에 수렴하겠네요. 이렇게 푸면 돼요. 이해되나요?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해결하는 전략이 뭐였어요? 차수가 같았으면 요거 1차하고 요거 1차 같았으면 최고차의 개수 b를 가지고 접근하면 된다고 했어. 그치? 그럼 얘의 개수는 1이었고 얘의 개수도 1이었잖아. 그러니까 1 더하기 1분의 5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5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버린다. 왼쪽에 1 나와요? 요거? 자, 요거 좀 천천히 가보자. 다시. 요거 풀어볼게. 요거 해보자. 자, 요거 풀어볼게. 좋아. 다시. 자, 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라는 사실 알겠지? 현재. 그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해결하는 전략은 그냥 저기 있는 쟤를 분모든 분자든 상관없이 저런 꼴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발견되면 그냥 그대로 유리화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지? 그럼 분모 문제에 똑같이 뭘 곱해주면 되겠니? 얘를 유리화한다면 루트 n제곱 플러스 3n에다가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 요거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 되잖아. 루트 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됐나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여긴 얘가 밑에는 뭐가 됐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냥 루트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얘는 합차잖아, 그지? 그럼 결국 얘 빼기 얘 해달라는 얘기겠네? 그죠? 얘는 3n 빼기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다시 봤더니 여긴 얘가 다시 무슨 꼴로 바뀐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뀐 거야. 됐나요? 우리는 뭘로 접근했는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로 접근했는데 처음에 유리화를 해봤더니 뭐가 됐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어. 그치?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해결 전략으로 가야죠. 얘 해결 전략은 원래 뭐였어, 준우야? 분모에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눕니다. 오케이. 다시 뭐라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해결 전략이 뭐라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눕니다. 준우 알겠니? 네. 그럼 봐봐. 여기 분모의 최고차항이 몇 차예요? 1차죠. 네. 그죠? 루트 n 제곱이니까 1차란 말이야. 그죠? 원래 해결 전략은 뭐예요? 원래 해결 전략은 얘를 n분의 1로 다 나눕니다. 됐어? 그럼 이제 얘랑 얘랑 곱해봤더니 뭐가 돼? 얘랑 얘랑 곱하면 얘는 루트 1 더하기 n분의 3 되죠. 왜냐면 얘는 루트 n 제곱일 테니까 얘랑 얘랑 곱한 거잖아 지금. 됐어? 그럼 더하기 루트 1 더하기 n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 준선이? 안 된 것 같아. 됐어요? 봐봐. 그럼 이렇게 된 거에다가 얘랑 얘랑 곱하면 얘는 3 마이너스 뭐가 돼? n분의 1 이렇게 됐잖아, 그지? 이 상태에서 나는 리미트 붙여주고 싶다. 이렇게 된 거거든. 결국은 얘 빵 되고 얘 빵 되고 얘 빵 되니까 얘는 1 더하기 1분의 3이 됩니다. 얘는 2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정석풀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린 조금만 더 쉽게 가자. 여기서 조금만 더 쉽게.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이제 이런 건 눈으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다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여기서 봐봐. 요거 몇 차예요? 1차. 요거 몇 차야? 2분의 1차. 루트니까. 그죠? 요거 몇 차? 1차. 요거는 상수함이잖아요. 빵차.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 몇 차니? 1차. 요건 상수함, 빵차. 이렇게 돼있지? 그럼 분모 분자 비교해봤더니 얘는 몇 차분의 몇 차야? 1차분의 1차잖아.
그치? 최고차항의 개수 B라고 했으니까 얘 앞에 있는 개수는 1이었어요. 여기는 얘 앞에 있는 개수도 1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 앞에 있는 개수가 3이었어요. 그래서 2분의 3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됐죠? 혹시라도 봐봐. 이런 건 어떨까 그럼? 루트 2n 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있었고 플러스 루트 2n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있었나봐. 여기에 지금 3n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었대. 만약에 이렇게 있었대. 그럼 얘는 뭐에 수렴할까요? 4분의 3? 이유는? 2n 제곱 이 1차하니까 여기만큼 1차지. 그럼 걔 개수는 뭔데? 루트이잖아. 맞아요? 얘의 개수는 뭐야? 루트이죠? 여기는 얘의 개수는 뭐야? 3이죠. 여기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알죠? 혹시라도 여기 앞에 붙어 있을 때 얘를 그냥 그대로 뺄까봐 선생님이 높아지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 앞에 있는 건 사실 루트 2가 곱해져 있던 거잖아. 얘랑. 그치? 그러니까 루트 2, 루트 2, 3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야. 됐어요? 네. 유지됐어? 안 된 거 같아. 다시 봐. 이해를 해야 돼요. 응? 여기. 응? 아 지금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지웠네? 그냥 최고차의 개수 B로 해결해 주세요. 그냥 그 개념으로 푼 거야 지금은. 다시 봐봐. 얘 차수, 얘 몇 차예요? 요거 1차, 요거 2분의 1차, 요거 1차, 요거 빵차. 맞아? 요거는 1차, 요건 빵차. 됐어요? 됐어? 그럼 봐봐. 요건 요 앞에 있는 요거의 개수와 요거 똑같은 차수잖아. 얘랑 똑같은 차수잖아. 그지? 그죠? 1차. 그러니까 여기는 얘 루트 2랑 여기는 얘 루트 2에서 루트 2, 루트 2 한 다음에 여기는 얘는 1차 개수가 3이었으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부정의 극한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습만 해보고 가자. 오케이? 오늘의 주제는 이런 거였어. 무한대가 뭔지 판단해 주세요. 무한대라고 하는 건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수학에서 더 이상 수를 다루지 않고 어떤 상태 기호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렇지? 상태라는 건 뭐야? 그냥 얘는 수 아니에요.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 아닙니다.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1이 아닙니다. 얘는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은 여기는 얘는 지금 다 똑같이 일정한 속도로 다 빨리 커지는 애들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누가 더 빨리 커질 수도 있고 누가 적게 빨리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커지는 거에 대한 속도에 대한 생각을 할 거고 그 속도는 우리가 지금 뭐라고 판단할 거야? 뭘로 판단해? 결국은 차수로 판단해. 이해돼요? 누가 더 빨리 커지느냐는 얘가 몇 차냐 그걸 가지고 판단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얘가 그냥 다항식이었다면 얘의 차수가 얘의 차수보다 크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요. 얘의 차수가 더 컸으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차수가 똑같았으면은 어떤 값에 수렴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얘도 어때? 얘의 차수가 더 크면 0에 수렴할 거고 얘의 차수가 더 크면 얘는 발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차수가 똑같았으면 최고차의 개수 B에 수렴할 겁니다. 됐죠? 거기까지만 제대로 개념 잡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하는 이게 한없이 엄청나게 큰 수가 맞니? 준호야, 무한대는 엄청나게 큰 수예요. 맞아? 아닌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지? 그러니까 수가 아니야. 얘는 수가 아니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죠?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기초 문제만 풀어보는데 지금 거의 다 풀었어요. 선생님이랑 그지? 거의 다 풀었어. 그래서 기초 문제는 59번까지만 다시 한번 풀어보자. 풀었던 것 포함해서 다시 한번 풀어봐. 이 개념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처음에 미적분은 처음 개념 놓치면 그다음부터 되게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은 59번까지만 풀어보면 됩니다. 수고했어요.